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2월 8일 수요일입니다. 비트코인 23,200달러, 이더리움 1,600달러, 플러스 1%, 리플레이더 도지 전체 코인들 파르장 연설 이후 나스닥하고 함께 상승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22,600달러까지 월간 하락했다가 빠른 반등이 온 건데 비트코인 도면스 39.5%, 이더리움 도면스 17.7%로 히트맵상에서도 리오 프로토콜, 파일코인, 알고랜드, 그래프 같은 중소형 코인 위주로 상승이 좋습니다. 파르장 연설 안 봐도 시장에 긍정적이었다는 시그널이 코인 가격 상승에서 알 수가 있고요. 이제는 2월 14일 미국 인플레이션율이 중요한 지표로 작용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율에 따라서 시장 추가적인 상승이나 횡보가 나올 듯 합니다. 파르장 연설의 핵심적인 요소를 보면 인플레이션율 본격 하락하는 디스인플레이션의 시작이다. 여전히 데이터 중시할 것이고 대차대조표 축소는 없으면서 코로나 전까지 장기간 대차대조표 유지를 한다. 목표 인플레이션율 2% 그대로라고 2월 FOMC에 했던 이야기를 반복을 했고요. 이번 파월의장 연설에서 추가로 이야기한 것은 미국 고용 데이터 2월 3일 3.4% 코로나 이후 가장 낮은 실업률 나왔기 때문에 금리 인상 추가로 더 할 수 있다고 언급을 했고요. 2월에도 이미 25bp 금리 인상했고 3월에도 25bp 금리 인상 예정이었습니다. 3월에 연준이 금리 인상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논란이 있었지만 3월에도 25bp 금리 인상하는 것은 이번 파월의장 연설에서 확실해졌고요. 관건은 5월인데 3월까지 금리 인상하고 5월에는 금리 인상 안 한다는 분위기였지만 이번 파월 의장 연설로 인해서 5월까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금리 인상 한다고 파월 의장 발표하고 나스닥이나 비트코인 당장에는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연준이 25bp라도 금리 인상 할 수 있다는 것은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에서 보듯이 미국 경제가 강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강한 거고요. 한국은 2월 말 금리 인상 남겨두고 있는데 연준의 이런 지속적인 금리 인상 움직임에 억지로라도 금리 인상 해야 될 가능성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호주, 한국, 중국 등 경제 체력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 못하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 파월 의장 매파적인 발언에도 코인 가격이나 주가는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주택 가격은 하반기에 들면서 재하락 가능성 존재하기 때문에 미국 경제는 실업률 낮아지고 주택 가격도 낮아지는 등 골디락스로 진입할 가능성을 시사를 했고요. 그리고 연준이 목표 인플레이션율 2% 유지한다고 파월 의장 이야기했는데 인플레이션율 중에서도 서비스 인플레이션율 잡기 전까지는 금리 인상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미국 주택 가격 상승하고 임금 상승 더 이상 못하게 하려고 파월 의장 연준이 압박을 한다는 거죠. 연준 파월 의장이 이후에 금리 인하거나 경기 침체 가능성 언급을 하면 그제서야 코인 주식 가격 다시 하락할 수 있는 거고 5월까지 금리 인상한다고 시장이 예상을 하면 주가나 코인 가격은 추가 상승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연준 고금리나 미국 기업 실적 악화로 약간의 조정은 올 수 있지만 주식 코인이 우상향 대세 상승 시장인 것은 변함이 없고요. 파월 의장 이번에도 데이터 중시한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다음 주 미국 인플레이션율 어떻게 발표될지가 나스닥 코인에 중요할 듯 합니다. 파월 의장 이번 언급처럼 미국 고용 강에서 미국 인플레이션율 하락도 빠르게 안 일어날 가능성 커지고 있고요. 인베스팅닷컴에서 다음 주 미국 인플레이션 예상시 근원 인플레이션율 전월 전년 대비까지 모두 예상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전월 대비 근원 인플레이션율 상승치는 0.4%로 전월 0.3%보다 더 상승하고 전년 대비 종합 인플레이션율 6.2%로 전월 6.5%보다는 낮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관건은 전월 대비 월간 인플레이션율 상승폭인데 0.5%로 종합 인플레이션율이 월간으로는 더 상승할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 인플레이션율 6.2%로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율 내려온 추세이긴 하지만 월간으로는 인플레이션율 상승하면서 하락폭이 줄어드는 거죠. 작년 2월 3월 인플레이션율 상승이 본격 시작하던 구간이기 때문에 0.5% 월간 상승에도 시장 충격은 크지는 않을 듯 합니다. 인플레이션율 발표 전 조정받다가 나스닥 코인 추가 상승도 예상해 볼 수가 있고요. 인베스팅 물가 예측 데이터는 1월부터 컨센서스와 실제치 비교해보면 약간의 오차는 있었지만 거의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2월에 6.2%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2%로 플러스로 인플레이션율 쉽게 안 내려올 가능성 존재를 하고요. 인플레이션율 발표로 나스닥 코인 살짝 하락했다가 재반등 가능하죠. 그리고 1월 이후 비트코인 고래들 매도 비율에서도 1월 중순 비트코인 23,000달러 상승 이후
이후 고래들 고점에서 비중 조절로 매도는 있었지만 작년 8월, 9월, 10월 여기 구간처럼 매도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비트코인 22,000달러 이상 잘 유지하면서 나스닥도 하락 가능성이 낮으니까 고래들이나 개인들 여전히 홀딩을 하고 있고요. 연준이 금리 더 올릴 수 있다고는 하지만 3월하고 5월이 마지막이고 거의 최저금리에 도달 다 해가기 때문에 매도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대신에 5월까지 25bp 금리 인상하면서 2월, 3월, 5월 총 75bp 금리 인상이기 때문에 코인에게는 작지 않은 충격 여전히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큰 조정이 2월 말이나 3월 정도에 나올 가능성도 예상해 볼 수가 있고요. 총 75bp 금리 인상인데 조정 없고 꾸준히 우상향하는 것은 가능성이 낮죠. 비트코인 더 상승하고 조정 올 것인지 아니면 바로 상승할 것인지는 현금하고 코인 비중 50대 50 적정 비중 유지하면서 좀 더 지켜보는 게 필요할 듯 하고요. 코인 시가총액과 실현총액 비율로 나타내는 MVRV 지표를 보면 앞으로 코인 어떻게 움직일지 디테일하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초록색 매직 구간 지나서 최근에는 반등 초입 단계인데 빠르게 조정 올지 아니면 조정 나오고 나서나 반등 올지가 관건이고요. 2020년 4월 코로나 팬데믹 때도 초록색 구간 벗어나서 상승 추세로 진입을 했는데 당시에는 상승 이후 최근처럼 횡보 한 달 정도 했다가 반등 오고 그리고 다시 하락하고 그제서나 큰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개미들 여기 구간에서 확실히 털고 상승을 한 거죠. 비트코인 최근 구간으로 치면 23,000달러 부근 하락 횡보하다가 28,000달러 상승하고 개미 털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큰 반등 나오는 거고요. 2020년 이때도 보면 여기 구간에서 다수가 추가적인 하락 올지 알고 매도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연준이 금리나 6월 이후에 하게 되면 미국 경제 침체 가능성 높아지는 거라서 나스닥 이후에 하락이 올 수가 있죠. 대신에 작년 저점 구간이 16,000달러 구간은 재도달 안 할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 업비트 코인들 거래량 보면 거래량 수준이 다시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비트코인, 앱토스, 시아코인, 샌드박스, 저스트, 리플 제외하고는 1,000억 원 이하의 코인 거래량 나오면서 전체적인 코인 거래량은 1월 말에 비해서는 낮아졌다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횡보에 코인 광고 효과 빠르게 나오지 않고 있고 신규 자본 진입도 당장에는 없다고 하는 거고요. 전체 코인들 추가 상승이 나려면 거래량이 확실히 상승을 해야 됩니다. 상위 3개 정도의 코인은 1조 이상 거래량 나오면서 나머지 상위 10위권 코인도 1,000억 원 이상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나와야지 알트코인 수량장이나 대세 상승 가능한 거고요. 당장에는 눈치 보고 있고 투자자들 홀딩하면서 매도는 적다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스닥 역시 파르장 연설 이후 플러스 1.9%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번 나스닥 상승 가장 큰 것은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 플러스 4%씩 상승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무엇보다 AI 인공지능 서비스 경쟁이 가속화가 되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한 거고요. 그러면서 메타도 AI 서비스 나올 수 있다 언급하면서 플러스 2.9% 상승했습니다. 하루 전 중국 아이폰 14 프로 100달러 할인 판매로 애플 주가 약간의 하락은 있었지만 중국 경기 침체 반영해서 중국에서만 아이폰 가격 인하를 한 거기 때문에 중경도 하루 전 이야기했듯이 애플 주가에는 큰 영향은 없었고요. 그러면서 테슬라 주가 역시 최근에는 상승폭이 주춤해졌습니다. 테슬라 당장에 상승만 했지만 여전히 조정 가능성이 존재를 하고 다음 하락 구간에서는 확실히 테슬라 주식 매수할 필요가 있고요. 테슬라 같이 자동차 주식은 1월하고 2월, 3월까지는 강세를 보이다가 4월하고 5월 약간 주춤한 경향이 있습니다. 파르장 연설하고 함께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구글 바드 발표 이후 마이크로소프트도 챗GPT 2주 안에 공개를 한다고 발표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주가가 플러스 4%씩 반등이 컸습니다. 거기에 중국의 구글, 바이두 역시 플러스 12%로 어니봇 챗봇을 3월에 출시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주가 급등을 했습니다.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중국의 바이두뿐만 아니라 한국의 네이버 역시 상반기 출시 예정을 이야기하면서 네이버 주가 역시 16만원 부근까지 하락했다가 최근 21만원 상승이 좋습니다. 글로벌에서 가장 핫한 이슈로 AI 챗봇이 언급이 되는데 AI 챗봇 성능은 우수하지만 이후 정부에서 민감한 단어나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장에 관련 기업들 상승은 하지만 이후 조정받을 가능성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당장에 실용화가 된 것이 아니라 개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투자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추가 상승에 매도하고 손절 라인 확실히 끄면서 고점에 숏 포지션 가져가는 전략이 필요할 듯 합니다. 특히 중국 바이두 같은 경우 중국 공산당 정치권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은 낮다 예상이 되고요. 구글의 바드 역시 개발된 지는 몇 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민감한 이슈로 인해서 제한된 영역 안에서 검색이 가능하게 변경이 되었었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